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의 진영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일상 속의 식음료 트렌드를 이끄는 편의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공감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식음료 업계와 여러 동종 업계에서 계시는 분일 텐데요. 유통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공감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프롬프트를 없애줘야 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예. 예, 먼저 트렌드는 현상이 아니라 맥락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주변의 세상의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으며 우리의 변화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감을 잠깐 가지고자 합니다. 예, 지금 무서울 정도로 기술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리와 시간의 제약이 없어지고 그 경계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변화는 모바일과 AI와 로봇과 자동화를 거치면서 이제는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세상이 그리고 개인 간의 연결이 되고 있으며 AI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즉시 바로 당장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로봇을 통해서 사람의 역할까지도 대신하는 시대가 오고 있고요. 급기야 그 다크 팩토리라고 이제 사람이 없어도 되는 전기불을 끈 그런 공장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들이 장소와 공간, 시간, 정보, 사업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그동안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상상하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봤습니다. 우리 실생활 속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부동산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부동산 시세 다 알 수 있고요. 지금 이 순간 저 먼 나라에 있는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채팅과 화상회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없어도 되는 자율주행 시대가 왔고, 더욱이 원격 진료까지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사업의 성공 방정식과 경쟁의 방식에 큰 변화가 있고요. 이는 곧 우리의 삶과 일상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에 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트렌드를 주도하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그 기술과 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글로벌 시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반도체면 반도체, 스마트폰이면 폰,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에너지 산업에서도 세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제조사 중심의 프로덕트 중심의 시장에서 고객 중심의 컨텐츠 시장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시장을 봤을 때 이런 맥락을 봐야 된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그 삶과 일상이 가장 강력한 한국의 컨텐츠가 됐고 실시간으로 해외로 전파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가장 좋은 컨텐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트렌드를 바라볼 때 주목해야 되는 내용은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일본과 거의 유사합니다. 선진국 반열에 이미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 왜 소득을 눈여겨 보는가 하면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트렌드라든지 소비 패턴을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해외 시장 조사를 갔을 때 좋은 아이템이 있거나 좋은 테마가 있어서 도입했을 때 잘 안 됐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저는 소득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트렌드를 생각할 때 이게 잘 될 건가 못 될 건가 보실 때
한국의 국민 소득이 얼마고 이 제품 또는 이 테마를 구매하는 고객의 소득 수준은 얼마일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에서 우리의 삶과 일상은 가장 강력한 컨텐츠가 되었고 이게 한국을 넘어서 세계 무대에서 지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진은 홍대에 있는 라면 라이브러리고요. 이 매장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반드시 방문해야 되는 명소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라면은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한국인들만의 가장 중요한 식문화 콘텐츠 중에 하나라고 착안을 하였던 결과입니다. 자, 한국의 고객 특성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 고객은 빨리빨리에 최적화되어 있고 다시 말해서 속도전의 한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모든 국민이 이 인프라를 연결할 수 있는 도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뜻이죠. 거기에다가 한국인의 독특한 급한 성격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닫힘에만 때가 묻어 있는 그런 좋은 사례이기도 하고요. 한국인의 종특성이 있습니다. 포모, 내가 소외되는 것에 대한 아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을 입어도 같은 옷을 입고요. 그리고 또 지하철을 탔을 때는 모두가 스마트폰을 보고 열심히 검색을 하고 있는 게 한국인의 종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한국의 어떤 특징이 사업에 반영이 돼가지고 시간은 곧 돈이라는 부동식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업을 이해할 때는 시간을 판매하는 비즈니스다. 이런 비즈니스들이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였고 이 플랫폼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요. 한국은 속도전의 나라고 스피드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과거에 중국집에서 배달을 하던 배달부가 지금은 배민이 되었고요. 총알 택시는 지금 로켓 배송이라는 큰 플랫폼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인의 특성에 가장 맞는 게 또 SNS, 인스타그램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 사업을 바라볼 때는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이 한국에서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도가 빠르냐 안 빠르냐 이걸로 판단하면 그게 될 거다 안 될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업종을 둘러싼 시장의 변화는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소비 패턴은 이중성과 양극화 시대로 그 격차를 점점 더 벌리고 있습니다. 저금리 저물가 고성장 시대를 지나가지고 고물가 저성장 시대로 왔고 특히 올해 경기 불황을 따라 가지고 소비 위축의 상황들을 아주 심하게 경험을 하였습니다. 자, 생필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생필품은 이제는 브랜드보다는 가성비 시대에 들어갔고요. 새롭고 트렌디한 것 그리고 나의 가치를 충족시키는 것은 무한대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들은 시간과 일상을 판매하는 데일리샵과 나의 취향과 가치를 판매하는 전문점으로 크게 양분화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통회사들도 무엇을 파는가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왜 사야 하는 그 이유를 만드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식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문화는 맛있게 편하게 건강하게 라는 관점에서 점점점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때우는 한 끼에서 즐기는 음식으로 변화하였고요. 이거를 간편하게 그리고 맛집과 먹방과 콜라보라는 트렌드를 지나서 이제는 건강한 소비, 착한 소비, 개념 소비의 개념으로 더욱 진화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서 맛집과 먹방 문화가 만들어졌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더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가를 그 경험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그게 전파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먹거리에도 밀키시라든지 RMR 상품들이 많이 나왔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잘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배달 음식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식품들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의 몸을 더 건강하게 가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이게 식품의 트렌드를 정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이런 식문화의 변화는 앞으로 개념 소비, 착한 소비로 더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소비를 함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웃을 좀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더더욱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공정무역이라든지 유기농이라든지 리사이클에 대한, 그리고 탄소 감축에 대한 좀 더 착한 소비에 대해서 관심이 더 높아질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식문화도 나의 삶과 가치, 그리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진화할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소비가 아닌 나의 가치를 올리는 그런 소비로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합니다. 자, 이제 공급망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스피드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상품 라이프 사이클이 너무 짧게 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편의점이란 업체는 더 절실하게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조 기술의 상향 평준화, 그리고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물류 혁신이 있다 보니까 이 공급 과잉 시대가 또 예측되기도 합니다.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소비도 위축되고 있고요. 그러면 공급 과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입니다. 두바이 초콜릿이라고 작년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기를 끌었던 기간은 한 3개월 남짓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게 빨리 끝났다는 게 참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많은 시사점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존 전통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두바이 상품을 가지고 오는데 한 달 남짓 걸렸었고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흑백 요리사의 밤 티라미슈는 방송이 딱 나오고 나서부터 상품화 하는데 3-4주 정도 걸렸습니다. 대기업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프로세스와 어떤 퍼포먼스입니다. 제가 앞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시장 내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로 생각해야 될 것은 스피드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CU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아이템과 좋은 테마가 있으면 언제든 빠르게 움직여서 상품화해서 고객님께 가장 빠른, 가장 좋은 상품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기획, 생산, 판매, 커뮤니케이션 단계에서의 가장 빠른 대응과 실행력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에 빨간색으로 표시했거나 이렇게 그래픽으로 표시하는 것은 다들 의미가 있는 제품들이고요. 아직도 한 번도 안 구매해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한번 꼭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기 상품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는 레거시 상품들의 존재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똑똑해진 고객은 시장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고요. 기존의 전통 방식으로 시장 침투 전략이 더 이상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탄산음료를 예를 들었을 때 탄산음료가 아주 강력한 파워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기능을 담은 새로운 카테고리, 그리고 새로운 음료들이 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걸 방송에 비유하면 과거에 전통적인 방송을 보기보다는 요즘은 OTT 프로그램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의 트렌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모든 상품, 특히 식품 부분에서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컨텐츠의 힘이 더더욱 필요한 시대에 왔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편의점 이야기를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25년도 편의점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불황도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소비 심리도 위축되었고 점포 수도 이제 부진 점포를 정리하다 보니까 점포 구조 조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비해서 이제 작년 자료입니다만 한 700여 개의 점포가 줄었고요. 더더욱이 올해는 날씨마저 좀 우울했습니다. 계속 비 오고 해가지고 특히 음료업계는 가장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유통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지만 편의점은 항상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영역을 확장하고 간편과 주류 상품을 더 확대할 것이고 생활 서비스도 확대하고 포맷도 다양화해서 편의점은 주력 민생 채널로서의 역할을 더 할 거고요. 오프라인 내 주력 유통 채널로서 유통 리더십을 더욱 강화될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편의점 외에 다른 유통업체가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앞으로 당장은 없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5년도에 편의점 상품 트렌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연세 크림빵이 있는데요. 이 연세 크림빵은 2021년도에 출시된 이후로 지금 9,300만 개가 팔렸습니다. 곧 1억 개가 판매될 거고요. 금액으로는 한 3천억 될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이 한 2개 반 이상 드셨고요. 이 상품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면 대한민국의 크림빵의 카테고리를 최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상품이 이토록 이렇게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유사 상품이 아무리 많아도 독보적인 품질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얇은 빵피에 크림을 최대한 넣을 수 있고 그거를 방갈샷으로 찍었을 때 그리고 인스타에 올렸을 때 정말 제대로 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아직도 사랑을 받고 있고요. 정말 지루하지 않게 그때 그 시점에 적재적소에 가장 트렌디한 소재를 접목시켜서 상품을 계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앞장에서 보셨다시피 교보문고 생크림빵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교보문고 맛이 어떤 맛일까요? 예, 자 이게 트렌드입니다. 예,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생레몬 하이볼 다들 알고 계시죠? 이것도 세계 최초로 나왔습니다. 보통 과일이나 이런 어떤 프레시한 그 소재를 레몬에 넣으려면 건조된 제품이나 냉동된 제품을 넣습니다. 프레시한 얼리지 않은 건조하지 않은 제품을 넣을 수 있고요.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넣을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출시하였고 지금 전 세계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 4월 달에 출시를 했는데요. 2,400만 개 팔렸습니다. MZ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고 즐기고 있는 그런 주류고요. 한국의 하이볼 트렌드를 이끌었던 제품입니다. 한국의 대표 맥주 곰표 맥주라고 있었습니다. 곰표 맥주가 CU 단독으로 했었는데요. 그게 3,900만 개 팔았습니다. 대한민국 인구만큼 팔았었고요. 이것도 그만큼 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S-1 시리즈입니다. 오늘 에이펙이 열리고 있습니다. 에이펙 홍보대사 지드래곤과 콜라보해서 PS-1 하이볼을 만들었고요. 지금까지 600만 개 팔았습니다. 25년대에 가장 히트친 인기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야구의 열풍이 드셉니다. 두산 베어즈와 콜라보해서 상품을 출시해서 야구 팬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또 한 번은 경험해보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카카오 이모티콘 1위 가나디와 콜라보해서 가나디 초코 스낵은 정말로 MZ 10대 20대들이 꼭 한 번씩은 먹어보는 그런 상품으로 자리 잡았고요. 옆에 보이시는 가나디 우유는 당근마켓에 많은 빈 용기만 10,000원에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키링이 유행인데요. 그 키링을 뚜껑에다 가나디 그 키링을 꽂아서 판매를 했습니다. 제품 생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희귀성 때문에 당근마켓에 재판매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아울러 온 국민이 정말 쉽고 편하게 나의 몸을 생각하고 나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건강식품 카테고리를 대폭 확장을 했고요. 이 지난 연말부터 시작했는 게 올해 그 전 유통에서 건강식품의 경쟁을 유발하는 그런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올해 경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최저가를 지향하면서 품질은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그 가격으로는 절대 지지 않는 득템 시리즈를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만 해도 3,500만 개를 판매하였고요. 금액으로는 812억 팔았는데 이 중에 닭가슴살 많이 드실 겁니다. 1,900원짜리 닭가슴살 팔고 있는데요. 그게 하루에 금액으로 1억씩 팔리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한 5만 개 이상 팔리고 있고요. 이처럼 트렌드면 트렌드, 가격이면 가격, 맛이면 맛, 다 상품마다 각 카테고리마다 정말 트렌드를 주도하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PB 상품, PB기라고 있습니다. 이 PB의 어원은 PB 포스 지키는 의성어입니다. PB 상품은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그 유통회사가 지향하는 철학과 가치를 상품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패키지만 보셔도 정말 세련되고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저희들 유통업계 최초로 PB 상품에 디핑 소스를 같이 넣었습니다. 선액인데 디핑 소스를 넣은 선액이 나왔다. 올해 과자 트렌드 중에 하나가 디핑 소스로 과자를 먹는 트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통회사 PB를 가장 최초로 그렇게 출시한 제품이고요. 지금도 CU에 가면 인기 상품으로 전 카테고리의 1위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시대에 한국에 살고 계신 MZ세대 여러분이라면 CU 가서 피빅 스낵 하나 정도는 드셔야지 지금 시대를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자, 이 자리에 못 올라왔지만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소재 중에 식품 소재 중에 말차가 엄청난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 공통적으로 히트를 치는 거고요. 한국의 트렌드만 아니라 전 세계 트렌드가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유통회사 중에서 차별화 상품으로 말차를 소재로 한 최대 베리에이션과 상품의 깊이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말차는 이미 올 초부터 저희들이 트렌드가 올 거를 캐치하고 이미 많은 상품을 준비하였습니다. 참 성공할 거라고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차마 성공하지 못했던 피크먼 시리즈도 있었고요. 예, 있으나 치킨이라고 이게 치킨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닭다리처럼 생겼는데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등등등 해서 정말로 많은 정말 살아나지 못했던 그런 성공 뭐라 그럴까 좀 도전을 했던 그런 상품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2026년도 히트 상품을 위해서 저희 MD들의 시기에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2026년도에 예측을 좀 하겠습니다. 어떤 상품이 뜰 것인가? 예. 어떤 상품 뜬다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현직에 있고 이게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깊이 공유는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예, 트렌드와 대박 상품을 예측하기도 힘들고 만들기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할 뿐입니다. 맛과 품질, 안전, 트렌디, 재미, 건강 다이어트, 착한 소비, 개념 소비, 1인 개인화, 그리고 예뻐지는 것 등등등 이런 키워드를 잡고요. 그리고 재료와 소재와 성분을 차별화하고 기능을 담아서 어떤 스토리를 담아서 어떤 패키지를 적용하는가, 이게 저희들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들을 쭉 접목해서 상품을 만듭니다.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통합 전략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최적화된 밸류 체인, 중요한 또 스플라이도 필요하고 물류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MD들이 또 필요합니다. 아울러 고객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상품의 운수성을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히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도전과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는가요? 예. 자, 그래서 메가 히트 상품 만드는 노하우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마카롱을 잘 만들고 싶다면 마카롱을 가장 잘 먹는 세대한테, 계층한테 상품 개발과 생산을 맡기면 됩니다. 햄버거와 피자를 가장 잘 만들고 싶고 히트를 치고 싶다면 햄버거와 피자를 가장 많이 먹고 좋아하는 계층을 시키면 됩니다. 김치찌개를 잘 만들고 싶다면 김치찌개 잘 만들고 잘 많이 먹는 사람들 시키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카롱을 이분한테 시키면 안 되고요. 김치찌개를 저분한테 시키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맞습니까? 예, 실무자들이 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고객을 잘 정의하고요, 고객의 감성과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잘 기획해서 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이 메이저 브랜드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기획하고 개발해서 브랜드 힘으로 밀었으면 됐습니다. 요즘 안 됩니다. 절대 될 수가 없는 세상이고요. 왜냐하면 사업자들이 하는 것보다 고객들 간의 정보를 인식하고 공유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과 인스타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은 사업자들은 각 세대의 감성에 맞게 고객을 잘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26년의 중점 포인트입니다. 자, 인스타나 OTT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또 트렌드가 유입될 것 같습니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양들이요, 더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AI를 통해서 정말로 더더욱 지금보다 더더욱 그 개인화된 맞춤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 기능의 검색 기능만의 어떤 AI라고 생각하면 될 게 아니고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AI로 발전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이 트렌드와 우리 식품 산업계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툴들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와 공유하고 전파되는 그런 글로벌화가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식음료 업계에도 그렇지만 기본에 충실하고 거기에 한국의 최신 트렌드가 반영될 때 정말 글로벌에 나가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식품은 아무리 좋아도 정말 식품 본연의 철학과 컨셉, 진정성을 가지고 좋은 재료와 정말 잘 만들 수 있는 공정, 그리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품질과 안전, 위생이 담보된, 그리고 가장 맛있는 식품이 나올 때 메가히트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트렌드가 좋아도요, 상품 본연의 경쟁력이 없으면 오락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연세 크림빵이라든지 생레몬 시리즈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잘하는가 보다는 생존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편의점이 이제 물건 파는 데가 아니고 한국 상품 소싱해서 고객한테 드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생활 문화가 반영된 우리의 편의점은 한국 상품과 한국 컨텐츠를 수출하는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진출하고 한국에서 해외로 나간 편의점 전체 수가 약 1,500개 된다고 합니다. 저희 CU 같은 경우는 약 721개인데 750개 정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 카자흐스탄에 디스플레이된 그런 매장의 모습입니다. 한국 글씨가 그대로 쓰여 있고요. 한국 상품들이 정말로 많이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슴 애국심이 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몽골 가시면 눈에 보이는 게 CU만 보인다고 합니다. 정말 그토록 우리의 이 한국의 컨텐츠를 간접적으로 수출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고요. 카자흐스탄의 김밥의 쌀은 한국산 쌀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농산물도 수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행여 이 자리에 계신 중소 기업의 수출의 기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 CU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매장의 사진들은 말레이시아와 카자흐스탄에 전개된 라멘 라이브러리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MZ 세대들은 여기 와서 라멘 한 그릇 먹는 게 정말 한국에서 정말 최고급 백화점에서 식사 한번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우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다 끝났습니다. 26년도 되게 어렵다고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또 어렵지만 이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합니다. 예, 고객의 마음을 빠르게 캐치하고 대응하는 자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